다보스 포럼에서 어떤 결정이 나면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큽니까? 네. 예, 크죠. 굉장히 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보스라는 단어를 또 익숙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계시니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요. 스위스에 있는 하나의 휴양지입니다. 아, 동네 이름이에요? 예, 동네 이름이에요. 다보스가. 네. 이게 또 유명한 포럼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잭슨홀 미팅이라고 아, 있어요. 네, 잭슨홀 미팅. 예, 잭슨홀도 하나의 휴양지입니다. 워크숍 가는 휴양지예요. 아, 그럼 좋은 데 가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포럼 같은 거, 워크숍 같은 걸 할 때 좋은 데 도심 빽빽한 곳에서 하진 않죠. 아, 그렇죠. 그 서귀포 포럼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강릉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주 포럼 뭐 어, 이런 이렇게.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오. 그래서 강원도에 뭐 스키 타러 간다든가 이런 느낌인데, 예, 스위스에서도 이 다보스에 정말 유럽인들이 많이 모여서 스키 타는 곳, 아, 휴양지군. 예, 휴양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다보스 포럼을 사실은 이 지역명을 붙여서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지만 정식 명칭은 월드 이코노믹 포럼, 아, WEF입니다. 아, WEF. 예, 세계 경제 포럼 뭐 이렇게 오. 보면 되겠고요. 예. 예, 월드 이코노믹 포럼답게 세계 경제의 나름 수장, 예를 들어 정상급 혹은 주요 국제 기구의 총재급 의장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의 총수들 이런 분들이 모이고요. 굳이 따지면 경제 올림픽, 같은. 예, 축구 올림픽이 월드컵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올림픽 경기도 있듯이 경제에 관한 올림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근래 들어 가장 유명한 그 키워드를 던졌었던 게 4차 산업혁명. 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실제 왔죠. 네. 이름을 명명하기에 달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지만, 네. 그래서 2010년대 중반부터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화제가 됐고, 네. 2020년대 들어서는 특히 기후변화 대응, 네. 네.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했죠. 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세계 경제가, 우리 수장들이 모여서 우리 지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어젠다를 세팅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뭐 혹은 디지털 대전환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가져가야 될 어떤 방향성에 대한 모색이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던져지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그런 새로운 키워드나 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세계 전체에 영향을 주고 우리 네. 모두가 익숙하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팬데믹 이후에 정말 네. 오랜만에 정상적으로 네. 개최가 되니까 네. 정말, 그리고 이슈가 네. 사실 이제 3년 전이랑 또 비교했을 때 너무나 이슈가 또 많아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뭐 정신없는 상황이 됐는데, 맞습니다. 이번 주제 자체가 그래서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 맞아요. 되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데 주요 쟁점, 많은 이슈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네. 살펴봐야 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2020년, 21년, 22년 이 세 개년을 혹독하게 보냈죠.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23년 1월에 개최되는 이 포럼이니까 네. 근래 경제 속에서 가장 현안, 그래서 특히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제가 아주 자주 확인하고 있는 그 보고서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리스크를 판단하는 거예요. 네. 뭐가 가장 중요한 리스크냐 네. 이걸 판단하는데, 네. 어쨌든 근래 경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이 코로나19 네. 그리고 전쟁, 네.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 두 가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발생한 이 세계 경제의 모습이 뭘까요? 분열인 거예요. 아, 네, 신냉전. 예. 네. 나라도 이게 살아보자. 뭐. 특히 이 분열이라는 게 이게 세계화의 반대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말로 탈세계화 아,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사실 이 글로벌 금융위기 왔었을 때 2008년에 네. 그런 위기를 만날 때도 세계화가 멈춘 적이 있어요. 네. 이 세계화가 왜 멈추냐면 세계 모든 국가가 잘 나가다가, 그래서 아웃소싱 하다가 이쪽 나라에서 생산하고 네. 하나의 제품을 만들 때 이 제품에 들어가는 그 소싱은 정말 200여 개 나라에서 나오는 네. 거죠. 그죠? 그렇게 생산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세계화의 모습이었는데, 금융위기를 겪으니까 자국을 좀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나가 있던 기업들아 들어와. 자국에 들어와. 들어와. 리쇼링이 붐이 일어요. 그때부터 세계화가 멈추기 시작했었어요. 네. 그랬었던 것처럼 세계화가 멈춰가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충격이 왔죠. 네. 특히 코로나19 충격 때 경험한 게 뭐냐면 공급망의 붕괴예요. 맞아요. 맞아요. 뭐 어떤 반도체 공급이 안 돼서 자동차 공장이 멈추고, 네.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어떤 부품이 공급이 안 돼서 자동차 생산이 멈추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하나 없다고 이렇게 멈춘다고라고 네. 하는 것들을 보면 그렇죠. 야, 세계가 이렇게 초연결 사회가 오히려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이 예, 들었어요. 맞아요. 세계화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초연결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실제 2020년, 21년에요. 재밌게도
건설사들이 철강 스크랩을 못 구해서 건설이 중단된 적이 있었어요. 스크랩이 뭐예요? 철강, 아, 그러니까 그 철강 소재. 네, 소재를 못 구해서.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상상도 못하죠. 그거. 이런 게 원자재 공급망 병목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분열된 세계를 보여주는 모습인데 네. 이 분열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소위 소련이라는 체제가 무너지고 네. 네. 말 그대로 이 러시아 뭐 이런 새로운 체제 이렇게 열리는 세계화 개방 경제 이런 개방을 보여주는 세계화를 보여주는 상징이 네. 맥도널드가 러시아에 당시 소련에 맞아요. 입점할 때 네. 그게 세계화의 상징이처럼 보여 줄 쫙 선 모습 기억나요. 맞아요. 기억나실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맥도널드가 나왔죠. 네. 맥도날드만 나온 건 아니죠. 네. 스타벅스도 나오고 나이키도 나오고 소위 민주주의의 상징, 산업화의 상징이 다 나온 거죠. 역시 맥도날드가 나온 것을 세계화의 종식의 상징이다라고 일컬은 거죠. 이런 식으로 세계가 분열되고 있고 또 전쟁이 그 분열을 더 가속화시키고 둘로 쪼개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새로운 협력을 가져갈까라는 네. 아젠다를 던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나라 재계 총수들이 굉장히 참석을 많이 했는데 네. 그 대통령께서는 왜 가시는지 대략 알겠어요. 네. 그 리더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 함께 논의를 하는 자리에 갖는 건 좋은데 네. 사실은 이제 돈 버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재계 네. 총수분들은 네. 무슨 이득이 있길래 네. 여기를 돈 들여서 네.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내서 가는 걸까요? 예, 한번 상상해 보시면 네. 뭐 대기업의 의사 결정을 판단할 때 제가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뭐 스타트업이 어떻게 보면 대리, 과장 요 정도 급을 만나서 우리 이런 플랫폼을 도입해 주세요라고 제안을 하면 또 그게 팀장의 의사 결정에 노 혹은 본부장의 의사 결정 노 상무 혹은 임원급의 노 또 위로 올라갈수록 거칠 게 많아요. 그죠? 보스가 많죠. 예. 네, 중간 보스들이 그러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그런 한참 의사 걸리죠. 결정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쵸. 아무리 좋아도. 네. 중간에 한 명이라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예. 하면 그대로 탈락이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이었길래 제가 이 그룹에 총수께 의견을 드렸어요. 오. 그러니까 바로 해요. 그럼 여기서 합의만 거치면 아하, 네. 자 여기 담당자 만나서 구체적으로 진행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탑다운으로. 뭐냐면 탑다운 방식인 거예요. 이렇게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말 그대로의 경제계 수장들이 모이고 기업인들이 모이고 부호들이 모이니까 자 이런 기술 필요하겠다. 우리 원전 공급해 달라. 너네 한국 부산 그 엑스포 개최한다고? 그러면 그거 거기서 하게 도와줄게. 이런 뭔가의 대세를 모을 수가 있어요. 대의를 모을 수 있어요. 그죠? 사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야 사인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네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보 교류, 파트너십, 뭐 투자 유치, 실제 투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단행할 수 있고 실제 대표적인 것이 폴란드와 체코 원전 건설 논의가 집중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 원전 수주가 가능해지는 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2030 부산 엑스포 네. 개최, 유치 네. 이것과 관련해서 더 조율이 더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한테 유리하게 작용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네. 가장 구체적인 사례지만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논의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수장들이 네. 동의를 하고 이렇게 우리 협력합시다 한 다음에 그다음 뭐 실무는 너희들이 이렇게 알아서 논의하면 그렇죠. 이 아래에서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결정이 빨리 결정이 되고 예. 세세한 부분들까지 협의가 굉장히 네. 잘 이루어지겠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지금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이 이제 오늘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 어떤 내용을 얘기하게 될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 경제가 당면에 있는 가장 중요한 숙제 그게 공급망이 아까 말씀 나눴던 거죠. 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맞아요. 자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원이 없으니까 자원의 영토를 확보해야 돼요. 영토는 작지만 자원의 영토는 확보해야 된다. 자원의 영토를 확보하는 방법은 네. 소위 우리나라 예를 들면 철강을 사와서 철강 소재를 사와서 철강 제품을 만드는 철강 기업들이 철강 광산, 광구라고 하죠. 네. 광구를 사야 돼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우리나라 소비재를 생산하는 혹은 식료품 소비자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네. 이 기업들이 식료품 소재를 사와서 제조하는 게 아니라 밀, 식용유, 옥수수, 콩
이런 것을 사와서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농장을 사면 돼요. 해외 농장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거예요. 특히 세계가 이렇게 분리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요소수 사태 있었던 적이 있죠. 맞아요. 네. 그 요소수 사태로 얼마나 큰 파장이 있었습니까? 진짜 별거 아닌 별거 그것 아닌데. 때문에 그 화물차들이 멈춰버렸죠. 근데 요소수 사태가 아니라 만약에 원유 사태가 나타난다면 어떡해요? 아이고. 어우. 그러니까 원유를 안정적으로 조달받는 체결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UAE 가서 합의를 받아온 게 그겁니다. UAE로부터 안정적으로 원유를 1차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게 위기 상황에. 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인 논의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안고 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의제인 거예요. 이렇게 공급망을 공고히 하는 거, 안전화하는 거 이런 노력을 하겠다. 우리도 그것에 기여를 하겠다라는 연설문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세 가지인데요. 두 번째는 에너지 대전환.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대전환은 화석연료 기반에서 말 그대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네. 태양광 풍력과 같은 전기차로 이런 청정 에너지 기반으로 전환, 에너지 대전환을 하는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노력할 수 있다. 또 원전도 우리가 실제 안전적으로 잘 구축하는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홍보성, 외교 홍보죠. 이런 걸 할 거고 두 번째 말씀드리니까 세 번째가 디지털 대전환이에요. 디지털 대전환이요. 네.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고 있으니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가 주창하고 있는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5G 이런 우리가 기술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영역에서 우리가 노력할 것들이 많다. 그래서 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세계적으로 많은 도시 건설 수요가 있는데 우리가 스마트 시티 건설할 수 있다. 우린 다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회적으로라도 보여주는 네. 그런 방향성을 제안하는 그런 연설이 담기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예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어리석은 질문 하나 드려도 아닙니다. 될까요? 무슨 제가 말씀? 어렸을 때 네.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을 하시면 네. 그냥 사실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지. 건강하게 네. 자라고 꿈을 펼치고 무슨 말씀을 하실지 대충 알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네,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히려 실무진들의 협의는 굉장히 현실적일 것 같은데 왠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고 이제 수장이 하는 말은 어떤 연설을 할 것 같다라는 거를 이미 좀 어느 정도 예견이 되잖아요. 맞아요. 무슨 러브 액츄얼리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영국 총리가 나와가지고 네. 미국과 관계 이게 새로 우리 강해질 겁니다. 이런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거기에 참석한 그 CEO들이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다 들으면서 네. 그러고 있을까요? 아니면 뭐 그냥 뭐 좋은 말이지. 그저 말 할 줄 알았어. 이럴까요? 그 분위기가 너무 궁금해요, 그 사실. 분위기는요 굉장히 좀 엄중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신입 사원들끼리 모여서 워크숍하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 수장끼리 워크숍하고 네. 다 서로 잘 보여야 될 대상들, 서로 협력을 추구해야 될 대상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네. 드레스업도 싹 하고 네. 딱 안정된 자세로 보고 그리고 청중도 얼마든지 카메라에 비춰질 수 있고 그 언제든지. 그렇죠. 네. 그럼 자기의 어떤 이 강연을 듣는 그 자세가 우리 기업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국가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강연을 듣는 자세 자체가. 그거 하나로 네. 환상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그럼요. 수도 있고. 그 예전에 잘못하면 그쵸 영국의 지금 그 사인하다가 예. 짜증 한 번 낸 것 때문에 확 그냥 그럼요. 영연방 자체가 흔들렸다고 예.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 기업의 이미지, 그 국가의 이미지를 결정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자리이니까 당연히 그것을 뭐 다 알고 있는 정보야라고 생각하고 안 듣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뭔가 어떤 메시지를 또 추가적으로 던질까. 궁금해하면서 그리고 또 그런 메시지 속에서 내가 이런 한국과 어떤 교류를 통해서 뭐를 얻어갈까라는 것을 가장 집중적으로 메모하면서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네요.